카무트 효소의 카무트라는 이 어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카무트가 아미노산 18개 종을 비롯해서 비타민 53가지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곡물인데. 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카무트에다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이 있습니다. 네, 김치, 메주, 청국장 속에서 뽑아낸 균주를 말해요. 이 생균 3종이 이걸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를 시킨 게 바로 이 카무트 효소입니다. 뭐 생균의 종류까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 유산균은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은요.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소화력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청국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청국장에 있는 이 바실러스균으로 위산과 열의 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 때문에요. 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치, 청국장, 메주 이거는 우리나라 발효식품 3대 대장 아닙니까? 맞아요. 네. 친숙한 식품에서 분리된 균주로 만든 효소라고 그러니까 더 좋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좀 올 거예요. 느껴지나요? 느낌이 오죠. 이 카무트 효소의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느껴질 겁니다. 그 역사가 더 대단한데 6,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보물과 함께 어떤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어서 자란 것이 바로 이 카무트입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네. 그 카무트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효소로 발효를 시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자, 효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해해서 소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카무트의 다양한 기능은 물론이고 또 소화를 돕는 효소의 장점이 더해진 거죠. 그 흡수율 그리고 활성도까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우리 사례자를 만나고 오다 보니까 네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나이가 들면 살이 찐다. 그 두 번째, 살이 찌는 건 소화불량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분이군요. 우리 몸속에 이미 효소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했거든요. 드디어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효소량이 줄어든다. 예? 우리 몸에는 소화 효소의 양이 한정돼 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서 생산되는 효소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어린 나이와 노인의 효소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요. 30배가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화를 돕는 효소가 줄어들면 소화는 당연히 잘 안 되게 되고요. 장에 독소가 쌓이면서 결국은 내장 지방이 쌓이고 고스란히 나이살이 되는 겁니다. 네,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제 시간 쓴 거 돌려줘야 돼요. 네. 하나 더, 아직 주말 아침이라 안 깨어나신 분들이라는데 이거 좀 하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막내님. 자, 네. 그리고 실제로 한 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통계치로 보면 62만 명이 달한대요. 그 진료비로 환산을 하면 380억 원 정도 돼요. 예. 환자 연령대 보면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 상당하죠. 예. 이 때문에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외부 섭취를 통해서 이 음식물 분해를 돕고요. 독소를 배출해서 이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걸 돕는 이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뭐 체중 관련해서 또 내지는 몸매 걱정 이런 게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화 걱정도 당연히 없었을 줄 알았는데 영상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뭐 미역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했던 때가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왜 원숭이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예. 그 일평생을 소화도 잘하고 몸매 관리도 잘하고 그러셨다가 이놈의 중년, 마의 중년 있잖아요. 이 중년이 들면서 소화력이 살짝
그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살도 계속 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면서 SNS 찾아보면서 몇 번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네. 그 미역이 네. 그게 실제로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누나 그런 질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 자꾸 왜 그래? 올게 왔구나. 아니, 잠시만 끊어갈게요. 너 누나한테 왔구나, 자꾸 왔구나. 이게 우리 어벤져스잖아요. 직접 몸으로 뛰는 그 미역. 그 옛날에 생각나죠? 두부, 얼른 두부. 자, 얼마나 먹어야 도움이 되는 건지 먹어봤습니다. 보시죠.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어벤져스들이 그거 뭐 미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예상은 했습니다. 뭐 그냥 한번 가보죠. 주세요. 자, 양 보세요. 이 정도 나왔어요. 오, 양이 상당한데요? 일단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이거 어느 정도 되는지. 104, 100g, 100g씩 해서 한 3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왜 가져가지? 뭐야 이거? 우와! 야, 나는 우리 아들 낳고도 저렇게 먹어. 이 정도면 300명 나 이제. 네? 쉽게 갈 제작진이 아니지. 네. 어쩌겠어요. 갑시다. 네. 바다야 바다. 아, 근데 우리 진우는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너 물리지 지금. 저 솔직 빼면 시체 박진우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려요. 속도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미역의 친구. 예, 저거 주자. 오. 오, 잘했다. 그래, 저거 있어. 또 못 먹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글렀어. 안 돼. 미역이 여기까지 있어. 준비자. 미안합니다. 여기까지요. 대단하다. 아니 그때 그 두부 어떻게 먹은 거예요? 물려서 죽는 줄 알았지, 병신. 나도 물려 죽겠어. 무서워. 어벤져스의 길을 멀고도 험한 애야. 진짜 저걸 어떻게 먹어. 미역 냄새나. 그러니까. 아우. 나 멱도 못 감아. 여긴 두부 냄새, 여기는 미역 냄새? 나 싸한데? 나 다음에 나는 무슨 냄새 날까? 걱정돼. 넥스트 아니. 유어 턴. 근데 진짜 저 미역으로 만든 음식, 이거 미역 좋아하긴 하는데 저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지치네. 그치, 저거 막걸리 써도 못 먹는 거야. 네, 보고 그냥 지금 느끼신 게 맞아요. 저렇게 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카무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카무트에는 100g당 식이섬유가 11.9g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현미보다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11.9g을 미역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불린 미역을 아까 보셨듯이 300g. 300g을 먹어요. 이거 되겠냐고요, 이게. 예, 그러실 필요 없죠. 네.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역할 그리고 바로 활발한 배변 활동과 포만감인데요. 이 비만의 원인인 독소 배출과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장 속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 건강한 장은요, 이 미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할 때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카무트를 3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이 협치군의 장내 미생물이 더 풍부했고요. 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배가 빵빵해지는 이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3개월, 6주 만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나온 결과라는 것도 놀라운데 저는 그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솔깃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장 트러블 안 겪어본 분들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져요. 부글부글거리고 막 이러면. 이 정도로 놀라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결과를 하나 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단 13일 만에 장 질환은 물론이고 소화 불량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염을 유발한 쥐에게 카무트 밀 효소 시기를 하게 했더니 13일 만에 설사의 빈도가 낮아지고요.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소화불량이었던 우리 연희 씨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카모트 효소가 사실 혹시 당뇨병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이게 합병증이 무섭다 보니까 빨리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당뇨병이 있다고 네. 아까 했죠. 그럼 더더욱 이 연구 결과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8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